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야기거리 어떤 걸 준비를 하셨나요? 예, 오늘은 정부 정책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네. 약간 쓴소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미연준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는 와중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제 미증시가 급락을 했죠. 해서 이제 반작용으로 QE 연장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번 달 FOMC 회의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반작용이 기대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죠. 우리 최근에 이제 신주가 상장되면서 코스닥 1위 기업이 된 카카오톡의 다음 카카오에 대한 어떤 얘기가 되겠는데 감청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정부 정책이 우리 산업에 어떤 발목을 잡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어떤 게임 업종에 대한 각종 규제책이 여러 부처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게임 회사들이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적 어떤 수혜를 누린 중국 게임 업체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또 단톡법 관련해서도 오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발언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단톡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사는 약간의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익인데 그 후폭풍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물론이고 또 거기다 소비자는 물론이고 단말기 제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 부진으로 크게 지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이 아마 이번 달 말에 상륙을 하죠. 우리나라에. 해서 상당히 우려한 바가 크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또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현재 가장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모바일 메신저거든요. 얼마 있지 않으면 애플페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카카오톡이 국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3대 메신저로 올라서면서 어떤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감청이라는 이슈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고 다만 이제 미국의 SNS 기업들도 이런 과정이 없었던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정부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두 이용자에게 공개를 하고 있죠. 해서 어떤 적절한 견제 또 협조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아마 이번 기회가 어떤 투명성을 높이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업들 지금 도저히 못 참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공동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언젠가 겪어야 될 문제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관심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고전을 했지만은 지속돼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 이 정도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드물잖아요. 해서 이들 기업들은 비온 뒤에 땅 굳어진다고 해서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정부 정책도 이제는 진흥책은 바라지 않습니다. 진흥책은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거꾸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또 모멘텀을 찾아보고 그래도 또 투자 전략을 찾아봐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지을까요? 예, 쉽지 않죠. 시장이 참 답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 때문에 이제 비둘기파들이 다시 힘을 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스크는 다소 완화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시장을 레벨 다운 되긴 했지만은 어떤 박스권은 형성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만 아직도 에볼라가 확산 어떤 불안감이 있고 또 유럽 경기 불안, 후광통 얘기 많죠. 후광통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좀 불리한 이슈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를 통해서 볼 때 이번 10월 말에 어떤 연준이 예를 들어서 현재 나오고 있는 QE를 연장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존 스탠스를 확 바꾸지 않은 한은 아마 우리 장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좀 답답한 증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치고 나가는 것은 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떤 초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없죠. 관망.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 접근 정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실적 관련 개별주 같은 경우는 그쪽만 추세적인 접근 이 정도로 분류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